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도심 집회 도중에 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백남기 농민. 결국 어제 숨을 거뒀는데요. 이 빈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신에 대한 부검을 놓고 경찰과 유족 그리고 이 대책위 측은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오늘 경찰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는데요. 경찰 측에서는 인터뷰 거절 의사를 밝혀와서요. 잠시 후에 대책위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지난 20일 신 회장 소환 조사 뒤에 6일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신 회장의 실제 구속 가능성과 더불어서 롯데그룹의 운명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백남기 농민 대책위원회 박서군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경찰의 부검에 대한 입장 또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빈소에 다녀가셨던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 새벽 6시 이전까지는 굉장히 긴장이 고조돼 있었죠. 네네. 그러다가 경찰 경력들이 6시 전후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다양한 분들이 조문을 하면서 경건한 분위기 속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또 언제 다시 이 부검 그 영장을 다시 네. 재청구할지 모른다. 재청구를 추진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네. 또 이 밑바닥에는 상당한 정도 긴장감들이 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사실은 이 토요일 날 밤 그리고 일요일 날 밤에 굉장한 일들이 서울대병원에서 벌어졌는데요. 네. 저희들 깜짝 놀랐던 것은요. 우리 백남기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도 전에 네. 중환자실에 아직 계실 때입니다. 돌아가시기도 전에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병원 안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원천봉쇄에 가깝게 출입을 통제하고 이랬거든요. 아하. 굉장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네. 그래서 뭐 토요일 밤에는 한 200여 명의 시민들이 긴급 연락을 받고 와가지고 아주 뭐 밤을 꼴딱 샜지요. 네네. 혹시 뭐 시신을 탈취해 가서 강제부검할지 모른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백남기 선생님께서 작고를 하시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긴급하게 연락을 받고 온 시민들이 스크럼을 짜고 네. 이 운구를 하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이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셨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뭐 경찰이 아마 술을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많은 경찰들이 영안실 장례식장 출입을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돼요. 말하자면 이 통행방해, 조문방해, 행사법석으로 위법한 범죄 행위 이를 경찰이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 놀랐는데요. 그러다가 이 국회의원들이 중재를 하고 해서 또 한편으로는 검시검안이 실시되는 걸 이 계기로 해서 통행은 가능하도록 뭐 이렇게 아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경찰이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구나. 네. 말하자면 해도 너무 하는구나. 이건 참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도리에도 참 너무나 어긋나는 아마 그런 막장 드라마를 지금 그 경찰이 이 연출하고 있는 그런 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아마 그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긴박한 상황이 하룻밤 이상 이어졌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경찰 측 인사는 아무도 조문을 온 사람은 없습니까? 아, 예. 뭐, 이 사람들은 아마 올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안 하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참 너무하더라고요. 해도. 자, 말씀하신 대로요. 어제 오후 2시 반경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 사망 속보가 전해졌고요. 예. 7시에 촛불문화제가 있는 것으로 또 전해졌는데 자정이 넘어서 이 부검 영장 청구 속보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이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때부터 조금 이제 경찰 병력이 철수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보면 이 재청구 방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결국 이 부검의 필요성 문제가 지금 논란인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다 이런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은 지나가는 소도설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멀쩡하게 잘 걸어다니던 분이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네. 머리에 두개골 골절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 뇌출혈이 생겼고요. 네. 그래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바로 즉시 의식불명에 빠져가지고 수술도 하고 치료를 17일간 치료를 받은 의무 기록이 다 있습니다. 네. 증거는 이미 다 확보돼 있는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래 부검이란 것은 사인이 불분명할 때 네.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보조적인 수단이죠. 근데 갑자기 급사를 했을 경우에 보통 부검을 많이 하지요. 네. 근데 이분은 317일이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분이고 원인도 너무나 분명한 이론의 여지 없이 말하자면 백남기 선생께서 이 경찰 물대포를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장면은 거의 온 국민이 거의 다 봤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를 가지고 원인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 바보 천치 아니냐? 네.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부검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이 주장하는 경찰의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요상하게 저희들은 생각하는데요. 네. 그 요상한 것의 처음 전조가요. 네. 서울대병원의 사망 진단서에 보면요. 아니 병사라고 사망 진단서를 썼어요. 네네, 그렇더군요. 예.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국민이 다 아는데 그걸 갖다 병사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보면 또 뭐라고 써놨냐면요. 실질적인 선행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 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 질병으로는 생기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네. 의사들 말씀이. 그것은 바로 외인성. 외력에 의해서 외력이 가해져서 생기는 그런 질병이다. 네. 이렇게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의사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뻔하게 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걸 갖다 굳이 병사라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안 그래도 사망 진단서 끊는 문제 때문에 이제 주치하고 가 있었는데요. 네. 이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부원장한테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원장하고 전화를 하는 상황에서 막 받아 적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병사라고 썼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이 항의를 했지요. 이게 어찌 병사냐? 그렇게 어느 선생님하고 어느 선생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지침이 왔기 때문에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이 사망 진단서를 쓰는 의사가 가족들에게 참 진짜로 우스꽝스러운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써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네. 만일에 이렇게 병사로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경찰 책임을 왜곡, 은폐, 조작 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부검하는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이 사인을 조작, 왜곡, 은폐 최소한 아마 불가지론 이런 정도로 해서 아마 이 원인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아마 요런 의도로 아마 굳이 이렇게 너무나 뻔한 그런 사인에 대해서 네. 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죽했으면 네. 법원에서 이거는 사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가 없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각을 했을까요? 네.
자, 그런데요. 오늘도 지금 이제 가족 측이 고발해 놓은 대상은 당시의 경찰청장이죠. 강승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인데, 자, 지금 현재 이 이철성 경찰청장인데요. 예. 이 폭력 시위가 있었고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것은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공권력 행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명확해지면 사과하겠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과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발언은 어떻게 그것도 되셨어요? 엄청나게 개변인데요. 네.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명확해져 있는 게요. 네. 한상 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네. 그 굉장히 이례적인 중형인데요. 그 재판부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중형을 때리면서 판결문에서 경찰이 이 직사살수해서 이렇게 부상에 이렇게 말하자면 인사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것은 네. 위법한 공권력 행사다라고 썼어요. 그 말고 또 배태선 조직실장의 재판부에서도 또 그렇게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이미 했어요. 네. 다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스스로 제정한 살수차 운용 지침에 의하면 반드시 직사살수는 금지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말하자면 살수를 하게 되더라도 이 허리 이하 부분, 네네. 허리 이하 부분으로만 살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날 다 보셨지만은 바로 앞에서 직사한 데다가 또 허리 위로 머리를 바로 네. 직공을 했지 않습니까? 조준사격을 한 겁니다. 네. 그거는 뭐 영상에 명확하고 진짜로 바보 천치 알면 다 아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명확해지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 국민을 우롱하는, 법을 우롱하는 아마 그런 거 아니냐. 이 진짜로 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네. 그런 참 아나무인적 태도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황. 그런데 대표님 어쨌든 경찰은 지금 영장 재청구 방침이 이제 보도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 장례 절차와 향후 대책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사실은 유족들이나 저희 저희 백남기 대책이 오늘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살인정권 규탄 대책으로 바꿨는데요. 네네. 예. 이 대책에서는 아주 편안히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네. 317일간이나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편안히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또 경찰에서 하고 있는 이 재반 이 작태들이 네. 저희들이 편안하게 모실 수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오랫동안 고생했던 유족들이 이대로는 도저히 못 모신다. 라고 울부짖겠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네. 경찰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영상도 있고요. 네. 온갖 증거들이 다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곱게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네. 모실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네. 네. 이렇게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아주 의미 있게 네. 이 모시려고 합니다. 이 백남기 선생께서 사실은 이 신학대학에서 이 수련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이 품성이나 이 네. 부분이 성자적 풍모까지 대표님. 있는 예. 아마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의미 있게 이렇게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남기 대책위원회 박석훈 공동대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 짚어보겠는데요. 검찰이 장고 끝에 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구속 여부는 모레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롯데그룹의 운명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재벌정책연구원의 홍성추 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홍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롯데그룹 이 내심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 같은데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거의 6일 만의 결정인데 검찰 고민 깊었겠죠? 물론이죠.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200여 명이 넘는
수사관들이 가서 10여 개의 주요 계열사를 전부 압색을 하고 네. 수사를 했는데 가장 정점에 있는 총수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면 사실상 그 검찰 수사가 실패라든가 잘못 표적 수사라는 그런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고민은 했지만 그것은 그 영장을 치기 위한 여러 가지 여론 추이를 지켜보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번에 롯데 총수를 영장을 친 것은 아마 검찰에서는 이런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 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서 용인되어지던 그룹 개인 개별 재벌들이 가족 경영 어쩌면 전 근대적인 경영의 행위에 대한 단죄의 의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이 1,700억대 배임 횡령 혐의예요. 지금 그런데 이 앞서서 계열사 사장들은 줄줄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추측컨대 신 회장이 이 정도의 횡령 배임 액수라면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형량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번에 그 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네. 일단 첫째는 총수 일가들이 일은 안 하면서 계열사에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를 받았다는 네네. 한 500여 원이 급여를 받았다는 횡령 혐의가 네. 있고 그다음에 롯데 PS넷이라는 그 회사가 부실에 빠지자 여러 개 4개 계열사한테 유상증 자가를 하라 그래서 한 470억 정도의 그 손실을 입혔다는 네네. 그래서는 그는 그 배임 혐의를 네. 적용했고요. 또 하나는 또 총수 일가들이 그 롯데 매점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개인 회사, 어쩌면 점포를 두어서 그 부당 이득을 취하도록 한 그게 한 770억 네. 원 정도를 손해를 보게 했다는 요 세 가지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많이 나왔었던 압색하면서 많이 나왔었던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에서 그 통행세를 받지 않았느냐. 네. 또 내지는 그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그 롯데건설에서 비자금 300억을 조성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번엔 영장 청구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범죄 혐의 입증에 네. 이 아까 얘기한 세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기 때문에 자신이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고요. 네. 그러나 요 세 가지 나갔다는 급여 부분, 부당급여 부분, 유상증자로 계속 손해 끼친 부분, 또 일감을 몰아줘서 총수 일가들을 배를 불리게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도록 제가 좀 읽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럼 우선 이틀 뒤에요. 네. 이 구속 여부가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지켜보고 이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유무죄 혹은 형량 이 문제가 이제 남게 되는데요. 그럼 이 정도 액수 일부만 혐의가 인정돼도 이게 뭐 구속 수감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요즘 추세인데 앞으로 이 롯데그룹의 향방 그 운명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롯데는 사실 계속 많은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지배구조입니다. 네. 사실상 신씨 일가들이 일권에서 그분들이 그 신씨 일가들이 정점에 있지만 네. 사실상 또 하나 보면 일본인들이 또 대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일본에서는 특히 그 총수가 대표이사가 이 영장 청구만 되더라도 어쩌면 발부만 되더라도 대부분 관행적으로 거기에 있는 등기임원에서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롯데는 지금 여기에 신동빈 회장으로 정점으로 있는 이 롯데는 어쩌면 일본 롯데홀딩스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견한 임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주주들이 영향력이 상당히 강해지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슨
이 여론이라든가 이런 경제계의 무슨 타장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네. 현실입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네 주주던데 네. 우리 주주는 뭡니까? 자기 이익에 반하면 그에 대해서는 X를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네들 행하는 그 주식회사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타치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이 국정감사 기간이 왔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생각보단 부드럽게 이제 답변하고 나왔었는데요. 이 형제의 난이 그만큼 오래됐단 말이죠. 네. 그럼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부터 약속했던 그룹의 개혁 과제 지금 다 멈춰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6월 12일 날 대대적인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 큰 게 4가지가 무산되어 있습니다. 네. 첫째는 롯데호텔을 6월 말까지 상장을 해서 네네.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했다는 것이 무산됐고요, 일단. 그리고 신동빈 회장은 사실상 어떤 부분에 주안 뜨느냐면 자기가 공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화학 부분입니다. 네. 제조업 부분. 총괄회장, 그러니까 창업회장은 서비스와 유통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큰 그룹을 형성했으면 네. 자기는 제조업인 화학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싶다 그래서 화학 분야, 세계적인 화학 업체를 M&A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네. 그게 일단 무산됐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올 연말까지 제2롯데월드타워를 개장하면서 네. 상당히 그거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크게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좀 불투명해졌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 1위고 세계 3위 면세점을 소유하고 있는 게 롯데그룹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는데 그것도 좀 불투명해졌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는 한 석 달 보름 동안 수사를 받는 이런 입장에서 다른 것보다도 오죽 모든 역량은 총수가 구속되거나 이런데 공백 상태를 막고자 하는데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을 거라고 네. 봅니다. 참 이게 문제가 보통이 아닌데요. 일본으로 이제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결국 이번 수사는 롯데 스스로 자초한 거지 않습니까? 지난해의 형제의 난, 어찌 보면 또 부자의 난, 이게 내부에서 터져 나온 건데요.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적 책임, 져야 할 것은 져야겠지만 이 총수 일가의 또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경제적인 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 네네. 경제적인 파장. 그리고 또 하나는 통념상 지금까지 해선 총수들이 부도덕하거라든가 범법을 일었을 때 단죄 없는 그러니까 배려 없는 바로 법 적용, 네. 원칙 이런 데서 고민했을 건데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는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껏 행해졌던 관행적으로 되는 가족 경영, 시스템 경영이 네. 아닌 대그룹이면서도 사실 손가락 경영이 가족 경영 행태를 유지해 왔다는 것. 네네. 이것에 대한 단죄. 그리고 이것에는 많은 사회 시사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창업주가 있는 회사들은 창업주가 살아있는 회사는 이제 10대 그룹은 롯데밖에 없지만 예전에도 창업주는 곧 법입니다. 네. 지금도 2세, 3세 회장도 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창업주는 자기가 기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곧 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창업주가 아침에 얘기했다가 저녁에 바로 바꿔버릴 수도 네, 있는 네. 게 이 개인 기업인데 이러한 거에 대한 검찰에서 이제는 이런 게 안 된다. 이런 것을 많은 다른 기업들한테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 총수들도 어떤 가족들도 총수 가족들도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법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시사점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구속 여부와 또 이제 법적인 처벌 여부에 따라서 파장이 클 텐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재벌정책연구원의 홍성추 원장이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